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갈 수 있죠? 아이쿠. 아이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2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자, 저 버스 사이에서 여기서 이때 나옵니다. 예. 불박차 잘못 있는지, 오토바이 잘못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네. 어떤 분께서 아니 아줌마 왜 거기서 나와요? 잘못 있다는 분이 많네요. 아주 많습니다. 오토바이 잘못 있다 16%, 잘못 없다 84%. 저는 오토바이 잘못 없다고 방송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유상운송 종합법에 가입돼 있어요. 만약에 종합법에 가입 안 돼 있으면은 그럼 합의 안 되면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유상운송 종합법에 가입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공소권 없음이죠. 그래서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네, 범칙금 부과했어요. 통고처분. 그러면 거부하라고 그랬어요.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즉결심판 갔어요. 갔는데 판사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기각을 했답니다. 즉결 기각했다는 것은, 청구 기각했다는 것은 이거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볼 게 아니야. 이거 좀 더 따져봐야 돼. 경찰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기록이 기록이 다시 경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검사가 무혐의하거나 약식 기소하거나, 그래서 약식 명령이 따르지만 거기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경찰에서 우리도 신중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검찰로 보내기 전에 경찰 자체에서 우리 이거 많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본 결과, 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이를 피할 수 없어 보행자가 부딪혔다는 진술로 통고 처분받기를 거부해서 즉결심판으로 해부되었지만은 기각된 사건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봤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지 차량 속도에 대해서 감정해봤다. 그런데 속도가 37도 나왔다. 어린이 보호구 30에서 37도 나왔으면 좀 더 오버된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보행자와의 거리는 9m다. 그렇다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제동 기술에 따라서 정지 가능 거리 및 회피 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작동시킬 때까지 1초 걸린다. 1초 동안에 37로 가고 있을 때 정지 거리는 19.2 내지 21m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30일 때 피할 수 있느냐를 해야 되죠. 30일 때 12m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1초로 봤을 때요. 네, 반응 시간 1초로 봤을 때. 그럼 오토바이는 조금 더 가죠. 근데 9.1m인데 못 피한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하거나 회피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멈추거나 또는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다. 정말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디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이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즉결 보냈을 때 판사가 이거 헷갈려. 그래, 헷갈리면은 그래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분석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한속도 지켰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 그렇게 나오는데 네가 제한속도 안 지켰잖아. 뭐 이렇게 했다든가, 또는 발견해서 거리가 멀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해서 이거 공단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못 피하는구나. 그럼 저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에서 여태까지는 차대 사람 사고를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지금 못 피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 못 피한다. 정지거리가 안 나온다. 피할 수 없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변호사님, 이거를 대인 담당자한테 나 혐의 없음, 나 잘못 없다고 받았다. 근데 답이 없네요. 나 잘못 없으니까
결국은 뭐죠? 치료비 나가고 다시 다 반환 받아와라. 네. 근데 보험사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답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치료비 나간 거 그것은 일단 대준 거죠. 이렇게 무혐의 잘못 없다고 나오면 반환 받아와야 되죠. 직결심판에서 무죄를 받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든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든지 못 피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 보험사가 반환 청구 안 하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감원에 민원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험사가 계속해서 아니 경찰에서 무혐의하고 민사에서는 책임이 경찰에서 무혐의했더라도 민사에서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차대 사람 사고는 아이 차액에 그래도 20% 정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 다 대줘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보험사 이름하고 그 담당자가 어느 보상센터에 직급이 무엇이고 이름이 뭔지 저한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자이크 반씩만 해갖고 예를 들어서 무슨 두 글자 만약에 한국보험사 같으면 한땡보험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불박차는 3,5톤 탑차인데요. 이 고속도로예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경 영천 IC에서 부산 방향 10km 정도 달리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유압 실린더, 예, 하여튼 그거 그 판스프링보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팔 정도 되겠네요. 한 60cm 정도, 예, 이 정도 되는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 트럭 갑니다. 2시 45분경. 저 앞차는 옆으로 피해갔네. 근데 이 차는 난 큰 트럭이 가운데로 지나가야지. 사이로 지나가야지. 사이로. 요요요요요요요. 불박차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시 뭐냐면요. 요거 사람 신발 2개보다 더 큰, 네, 요 가운데로 피해가야지. 앞차는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불박차는 내가 사이로 지나가면 되겠지.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자, 뒤에서 차가 오다가 저 앞에 저 차예요. 저 3.5톤 탑차. 가다가 저 차가 아이고, 야, 그거 아유 저거를 이게 요거 밟으니까 차가 이렇게 넘어가네요. 와, 아니 저거 사이로 잘 빠져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밟으면서 그래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이 사고 저 탑차가 불박차 운전자도 큰일 날 뻔했네요. 승용차 운전자도요.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게 그 사이로 지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낙하물 크기가 커서 차 하부에 걸렸군요. 밟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높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 높아 보이진 않는데? 생각보다 높은가 보네요. 이 발이 발등 한 7cm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또, 그렇네요. 이거 높이 얼마나 되죠? 이거 높이 얼마예요, 이거요? 저는 타이어에 밟으면서 이렇게 저한 줄 알았더니, 야, 15cm, 15cm 충분히 되어 보일 듯 한데요. 근데, 저는 바퀴가 밟으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낙하물이 크게 커서 차 하부에 걸려서 전복된 사고입니다. 저거 엄청 무거운가 보죠? 네, 엄청 무겁고 높고 그런가 보죠? 이걸 떨어뜨리간 차를 잡아야 되는데요. 떨군 차량을 못 잡으면은, 거래처 사장님이 다 손을 끼워안아야 돼. 뒷차 망가진 거, 승용차 망가진 거는 보험으로 다 되지만, 근데 저 차 자차 보험도 없잖아요. 저 차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요거 떨어뜨린 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사고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요. 사고 위치는 여기랍니다. 네, 영천 IC에서 부산 방향. 네, 영천 IC에서 부산 쪽으로 한 10km 더 가서 저게 떨어져 있었답니다. 혹시 불박차보다 앞에 가면서 저거 떨어뜨리고 한 차가 있으면은, 혹시 발견한 차 혹시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고속도로에 군데군데 CCTV가 있는데 CCTV로 저 찾을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지난 1월 10일입니다. 1월 11일 2시 45분경, 오후 2시 45분경 영천 IC에서 부산 방향 10km 정도 달리다가 일어난 사고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낙하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로, 세로, 높이. 그랬더니 낙하물 정체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생김새가 특수 차량의 실린더 같습니다. 네,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낙하물 사진 사람 발이랑 비교해 보면은 네, 높이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발보다 2개는 더 커 보이, 신발보다 2개는 더 커 보이고요. 정말 저런 사고가 다 있었네요. 그럼 이럴 때 뭔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보이긴 보였겠죠. 빨간 게 보이긴 보였을 겁니다. 앞에 차는 피해갔어요. 네, 근데 이때 빨간 게 보이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속도를. 그리고 앞에 차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뭔가 있구나 하면서 좀 속도를 좀 더 줄였더라면. 근데 이게 멀리서는 잘 안 보였을 거고요. 멀리서 뭐지? 빨간 거 뭐지? 근데 가까이 와서 근데 이게 그냥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통통해 보이네요. 혹시 이거 떨어뜨린 차 보셨으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도 그러시고요. 요 뒤차 운전자 이분 많이 다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네요. 여기서 가다가 완전히 날벼락이죠. 날벼락. 와, 요 차가 와, 2차 운전자도 이제 이 차는 진짜 운 좋았네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도 다행히 옆으로 저 트럭이 앞으로 밀려가네요. 밀려가지 않고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밀려가네요. 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3.5톤 탑차가 이렇게 됐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안타까운 사연이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하신 이분께 워라이즈 스프링 운동화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네요. 회전교차로에서 여기 택시가 서 있어요. 택시 서 있고요. 불박차 갑니다. 불박차는 이렇게 돌다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깜빡깜빡 소리 들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깜빡깜빡 소리 들려요. 오른쪽 깜빡이 켜십니다. 자, 이때 깜빡 소리 들려요. 깜빡 켜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코, 자, 깜빡이 소리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저쪽으로 좀 더 가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던 차가 그냥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서 1차로에서 2차 쪽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3차로에서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엄청 빠르게 달려왔죠.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위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다. 그리고 들어오는 차가 조심했어야 된다. 그래서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오른쪽 깜빡이까지 켰어요. 서 있었어요. 저 차 서 있었고요. 그리고 쭉 돌다가 나 이제 돌아서 오른쪽 나가서 깜빡 소리 들려요.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나가요. 근데 지금 출발해요. 지금 내가 깜빡이 켜고 나갔는데 지금 와서 엄청 빠르게 들이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심위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분심이 80대 20 불박차인데 20%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80대 20이랍니다. 이분은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눌러야 되는데, 2번, 1번 눌러야 되는데 잘못해 미끄러졌고 2번 누르신 것 같아요. 만약 진짜로 80대 20이라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세요? 그분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네.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100대 빵이 옳지요. 이게, 심의 의견 선지, 심의 의견 요청이구나. 같은 보험사네. 같은 보험사. 같은 보험사. 같은 보험사는 100대 빵 나오면 안 좋죠? 80대 20 이렇게
양쪽 다 과실이어야 80%는 할증 많이 들어가고 넌 할증 조금 들어가고 양쪽 다 할증 양수협정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하세요. 본인이 소송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네. 이게 80대 20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철에 진입해서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차에 회전하고 있었으므로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해야 된다. 근데 섰다가 그대로 진입했다. 그런데 진행 방향 및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해서 80대 20이다? 제가 뭐 그렸어요? 아세요? 예. 갑자기 예. 아니 도대체 뭔 얘기예요? 뭔 얘기? 아니 옆구리들이 받았는데 깜빡이 오른쪽 나가는데 옆구리들이 받았는데 그런데 80대 20이라고요? 에이 참나. 아이고. CCTV예요. 저 뒤에서 오토바이 올 거예요. 오토바이 오죠? 과속방지턱을 피하면서 아이쿠 요거 뭐예요? 요거 여기를 지나가니까 아이쿠 뭐가 덜렁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여러분들 주차하면은 탁 올라오는 거 있죠? 요런 거예요. 예. 요렇게. 이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러다 차를 주차시키면은 그럼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저게 바닥에 있었는데 바닥에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바닥에 있었고요. 여기 보면 주차, 출차 시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깨진 거예요. 이거 깨졌으니까 물어내래요. 저거 깨진 게 부품 20만 원. 요거 20만 원. 인건비 40만 원. 그리고 요거 수리하는 동안에 요 한 칸 주차 못했다. 돈 다 내놔라. 자동주차 시스템 관리하는 곳에서 저거 내놔. 20만 원, 60만 원. 그리고 그동안에 주차 못 받은 거 내놔. 근데 저게 딱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 밟고 지나갈 수 있고요. 주변에 조심하세요, 밟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차가 주차하다가도 저 밟을 수 있을 텐데 땅에 들어가 있는 거 저걸 갖다 오토바이 밟았다고 저보고 책임지라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가 밟았잖아. 오토바이가 100% 책임져. 70% 책임져. 50% 책임져. 30% 책임져. 오토바이 책임 없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을 왜 옆으로 피해갔어? 근데 거기가 무슨 뭐 인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5번이 제일 많습니다. 오토바이 책임 없다 88%. 50% 책임져라가 8% 있습니다. 70% 책임져라가 2% 있습니다. 100% 책임져라가 2% 있습니다. 이거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요. 저거. 예. 저 오토바이가 누워있는 거, 바닷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게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파손되게끔 저렇게, 바퀴 큰, 이거요. 이게, 저는 오토바이 잘못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요.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아니라 어떤 자동차가 오는데, 어떤 차가 이만큼, 여기 무슨 뭐 사고 난다든가, 하여튼 여기가 복잡해갖고요. 복잡해서 이만큼 물은 어떤 차가 있으면은 이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여기는 차 두 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차를 여기 중앙선을 물고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피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지나갔죠. 그럼 밟을 수 있죠. 아니 이런 걸 갖다가 깨지지 않는 걸 하든가 해야지. 과연 오토바이가 저걸 오토바이가 설렁 지나가지 않고 요쪽으로 지나간 게 잘못일까요? 여기 지나가지 여기 지나가면 큰일 나나요? 가드레일 뚫고 인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버티세요. 네, 소송 걸어오라고 그러세요.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불박사 가다가요. 뭔가를 목격하십니다. 가보겠습니다. 앞차 잘 보세요. 앞차 가고 있는데 중앙선 넘어갔다.
저 때렸다. 저 술 마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가? 중앙선 침범해서 그 차를 때렸는데, 네, 그 차 사이드 미러 떨어지고,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멈춰. 너 멈춰야 돼. 멈춰야 된다니까? 신호가 떨어졌어요. 신호 떨어지니까 그냥 가네요. 이런, 이거 뺑소니다, 이거, 뺑소니. 이런, 저거.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운전 중인데 앞에 그 렉슨 옛날 렉슨 차량이 금방 뺑소 네, 여보세요? 네, 차량 뺑소니하고 지금 뺑소니하고 지금 그냥 가거든요. 제가 볼 때 음주인 것 같아서 렉스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창길인데 네, 초등학교, 네, 그쪽입니다. 네, 계속 도망가네요. 중앙선 계속 넘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한참 가네요, 한참. 지금 빨간불에 그냥 갔네? 빨간불에도 그냥 갔어. 한번 했고, 지금 여기 장장. 자, 그쪽 길로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는 거야? 와, 엄청 가네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려고 좌회전 깜빡이 놓고 신호 대기 중입니다. 이제 좀 누가 경찰이, 왜 후진한다? 이거 왜 이래? 어이구, 저 밟을 뻔했어요. 어이구, 깜짝이야. 저 급신하길래 제가 저도 후진해서 뺐습니다. 네네네. 왔다. 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세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119 담당자 진짜 친절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렇게 전화 응대하면서 또 이렇게 지령 내려갖고, 네. 전화 끊어도 될까요, 이제? 자, 내리세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사고 내고 뺑소니 친 차, 네, 이 차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서, 그래서 검거되도록 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제발 저러면 안 되죠라고 그냥 저렇게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그래야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후진하면 저까지 들이받을 뻔했고요. 저렇게 태연한 척했던 저 차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다이앤 S님께서 이분께 뺑소니 신고하면 그 뺑소니 검거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분이 경찰에 가서 네, 진술서를 쓰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차를 어떻게 잡게 됐다라고 이걸 써서 신청했더니 80만 원이 들어왔대. 80만 원. 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뺑소니 사범을 검거하면은 그러면은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근데 이 급수가요. 이 급수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이드미러 깨지는 그쪽이요. 그쪽에 예상치 않은 상태 퍽 했으면 뭐 어디 좀 욱 하면서 한 2주 정도였지 않았을까. 근데 80만 원이래요. 또 제가 주변에 알아봤더니 6주 진단 뺑소니범 검거하는데 도움 주신 분한테는 100만 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 이제 신청을 하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시도 경찰청에서 심사를 한답니다. 심사를 해서 여기는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라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40만 원 40만 원에 된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사관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선은 지난번 40만 원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선은 지난번에 6주 진단인데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제 피해자의 다친 정도 그리고 검거하기 힘든 정도 이게 뭐냐면요. 뺑소니 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게 자배법에서 그 완전히 아무런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차, 그 차에 사고 당하면 정부에서 먼저 물어주죠. 책임보험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 차한테 구상금 청구합니다. 또 보유불명 차량,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일 때 그래도 그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았을 때는 물어주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해서 받아가면 되는데 근데 뺑소니 치면 못 받아가잖아요. 그 차 못 잡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보장사업에서 돈이 나갈 거를 막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지금 100만 원 돼 있는 건데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사망사고라든가 또는 크게 다쳐서 사망사고는 1억 5천까지 지급되잖아요. 또 이 크게 다친 그 장애가 남는 예컨대 식물인간이다. 그러면 치료비가 3천만 원, 그리고 또 후유장애에 대해서 1억 5천,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8천이 그냥 나가고 못 잡을 뻔했는데 그걸 누군가 저기 검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급수가 이게 조금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 돼 있었잖아요. 요거 사망일 때는 이게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뺑소니를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정부 보장 사업에서 돈이 나가고 이걸 또 다시 구상을 못할 뻔했던 것을 그걸 미리 막아줬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다이앤느 S님 때문에 이분도 아시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셨죠? 나 이거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 계셨었어요? 이렇게 좋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다이앤느 S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도요, 저렇게 도망가는 걸 이렇게 오랫동안 쫓아가서 경찰한테 내 어디로 가고 있고요. 그냥 중간에 내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못 잡죠.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들이 정체가 되네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네. 1월 17일. 와, 트럭이.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후방 영상 같이 봐야 되겠네요. 후방 영상. 도대체 후방 영상. 나 천천히 앞에 차들이 멈춰서 나도 속도 줄이고 있고요. 정체되고 있어서 거의 멈추다시피 트럭이 하나 둘 셋 이런 뭘까요? 트럭 졸음운전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불박차가 그 앞에 차랑 간격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나까지 해서 끝났대요. 여러분들 졸리면 쉬었다 가십시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고 이렇게 됐어요. 와, 이 정도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께서요, 사망자 있다는 얘기는 안 쓰신 거 보니까 사망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조그만 차, 저렇게 큰 차가 밀고 들어오면 저기 완전히 짜부되죠. 요게 불박차고요. 요 내 뒤에 있던 차고요. 졸음운전은요, 12대 예외 항목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12대 중과실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요, 그냥
그 사람 다치기만 했을 때는 보험 처리를 끝나요.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사망하면, 어이구, 사망하면요. 네, 100대 빵. 그리고 차 3대를 그냥 좀 밀고 들어갔어요. 그럼 차 3대 자칫하면 되고 누가 사망하면, 이게 졸음운전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저런 사고로 졸음운전한 대형 트럭에 지난번에 어디 터널에서는 몇 년 전에 2016년도인가요? 그때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하던 버스가 그 전세 버스가 그냥 승용차 그대로 그 앞에 터널에서 이제 차들이 멈춰요. 멈추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밀고 갖고 그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정말 무섭죠. 대체로 이제 봄철에 노을할 때 졸음운전들이 이제 많은데요. 근데 겨울철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눈이 내렸네요. 눈 내린 날은 속도는 반으로 줄이고요. 앞차의 거리는 2배로 늘리라고. 그러면 사고 안 나겠죠. 근데 그렇게 가는 차들이 없어요. 차들이 많으면은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차의 간격이 좀 좁아 보이죠? 예, 근데 다른 차들도 그 정도로 가네요. 네, 그런데 브레이크 잡더니 저 차가 찍찍찍 미끄러진다. 에이, 저 앞차는 가는데 아니 그냥 저 갔어야지 이런. 아이고, 아까 저 어디 갔어? 미끄러진 차. 예. 뒤에서 오는 차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네요. 저 앞에 차들은 브레이크 잡더라도 가는데 있잖아. 찡 미끄러지고 저 앞차는 가는데. 예. 요 차 보험사에서 아니 왜 뒤에서 들이봐도 나는 눈길에 미끄러진 거고, 그리고 뒤에서 들이봤으니까 안전거리 비약보 뒷차 100%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박차 100%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지만 앞차도 일부 잘못 있다.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다. 자, 투표 시작. 불박차 100%일까요? 불박차 보험사도 불박차 100% 쪽으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은 6%. 예, 6%. 불박차가 더 잘못이지만 앞차도 일부 잘못 있다가 50%.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4%. 요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박차 100%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차 가지 않고 서 있었다. 그래서 요 차도 거기 서긴 섰는데 좀 미끄러져 섰다. 근데 불박차 들이받았다. 그럼 불박차 100% 될 수 있어요. 요 차가 여기 서 있었으면. 그런데 요 차 가네요. 요 차는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가야지 고속도로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차도 잘못이, 이 차가 더 잘못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눈이 내리고 차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으면은, 자, 악천후일 때 앞차가 좀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전거리 좀 더 지켰어야 되죠? 예. 저도 앞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앞차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꽉 쳤다 보니까 찡 끌어졌다 그러면 너도 안전거리 미약의 잘못이 있잖아. 그래서 앞차에게도 이럴 때 글쎄요 한 20% 30%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불박차 100% 잘못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불박차 100%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100대 빵이나 또는 80대 20, 70대 30이나 불박차가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러면 결국 할증되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굳이 경찰에 접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보험사끼리 이 방송 보고 과실 비율에 좀 다시 한번 좀 잘 따져보라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안전거리 정말 눈 왔을 땐 더욱더 멀리 속도는 낮추고 안전거리 더 넓히고. 작년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설날은 2월 1일이네요. 설날 동생하고 같이 진주에서 본가 강원도 원주를 향하던 중이랍니다. 여기는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로 우회해서 주행 중이래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바짝 따라붙네요. 바짝 따라붙더니 오른쪽으로 빠지더니 우와 엄청 빨라. 그러더니 가다가 저기서 또 끼어드네. 또 끼어들어. 이런 야, 얘 왔다 갔다. 지금 여기서 동생이 차와 그러잖아요. 내가 안 봐서 몰랐지. 그러니까 동생이 우연히 보고 얘기해 주는 거 차와 그래갖고 속을 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그러고서 왔다가 이렇게 하다 야, 이거 난폭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예. 너무 놀래서 경적 올리고 속도 줄였는데요. 깜빡이도 않게 그냥 쭉 가요. 아이 뭐가 급한 일이 있는지 엄청 달렸어요. 저렇게 들어올 거 생각 못했죠. 동생이 발견 못했으면 저랑 동생이랑 크게 다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난폭운전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난폭운전죄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우측으로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위험한 진로 변경. 네, 이런 걸 계속했어요. 연달아서. 그래서 사고 날 뻔했어요. 놀라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이게 난폭운전죄입니다. 저 번호가 찍혔나요? 번호가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이미 작년 일이니까요. 물론 지금이라도 고소는 할 수 있죠.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자 여기서 나는 놀랬어요. 네. 쳐봐. 예. 그 다음에 저기 다른 차도 또 놀랬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놀랬지만 다른 차는 안 놀랬어. 그 여유 있게 들어가서 그럼 또 난폭운전죄가 차라리 인정이 안 돼요. 난폭운전죄 인정되려고 그러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나쁜 거 2개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나쁜 거를 지속 반복적으로 난폭운전죄인데요. 근데 난폭운전죄가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합동작전 해야 돼요. 이 차도 내 앞에 갑자기 들어 놀랬어. 근데 이렇게 가면서 저기 난폭운전에서 우리 같이 신고합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영상만 보고도 옳지. 이건 난폭운전죄로 네,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문철 TV를 즐겨보는 30대 여성 운전자입니다. 네, 초보 때부터 한문철 TV를 자주 봤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후발주자 한문철이 이럴 때 조심하라 했어. 그렇지! 후발주자. 와, 후발주자. 예, 제 앞에서 바로 후발주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에요. 네, 상가와 아파트 같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 퇴근 중이세요. 네, 이날 퇴근 중인데요. 1월 14일 어제네요. 혹시 이야, 이분이요. 여기 애가 하나 나오죠? 예, 애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정말 후발주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 날도 근무하셨네요. 네, 2시 반경 퇴근했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천천히 출발하는데 아이 한 명이 뛰어가더라고요. 그 뒤에 또 오는 거예요. 예, 혹시 모를 후발주자. 그런데 거짓말처럼 또 한 명이 후발주자가 달려오더라고요. 예, 보세요. 천천히 여기서 갑니다. 가면서 한 명 보셨어요? 또 2명. 애들이 많이 뛰면 혹시 천천히 혹시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처럼 후발주자가 달려오는 겁니다. 이분이 후발주자 못 보셨으면 이럴 때 조심하랬어. 한문철 이럴 때 조심하랬어. 후발주자 그렇지.
한문철 TV 아니었으면은 아우 그냥 애들 한 명 그리고 두 명 다 지나서 끝이야. 그리고 가다가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리더기 사서 올립니다. 예. 이곳에 이 건물에 네, 주상복합이니까 아파트도 있고 또 애들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애들이 그런데 저런 데를 왜 온대요 왜? 근데 저 옆쪽으로 가면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대요. 후발주자. 어린이들이 뛰면은 또 누군가가 뛰어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여러 대 달려가면 또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후발주자. 그렇지! 이분은 이 아이들이 아마 부모님 차 타러 가는 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노는 것 같아요. 애들이 4명이서 4명이잖아요. 4명이 이렇게 처음에 하나 달려가고요. 첫 번째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달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2명, 또 그 뒤에 오는 애, 얘네들 그냥 노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저 뭐해서 저기 저 뭐 시동도 안 걸리는데 저렇게 4명이 다 같이 아니다. 어쩌면은 4명이 같은 차로 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엄마가 오늘은 내가 당번이니까 내가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서 자 같이 가자는데 애들이 우리가 먼저 가 있을게요. 그러면서 그래서 차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에 JTBC 한분리에서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 버스에서 버스 승객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소개했습니다. 그때 소개된 건 아니고요. 자, 버스 가다가요. 버스가 멈출 거예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야 되는데 승객이 내릴 겁니다. 네, 승객이 내리는데 아이쿠 이런 사고. 저 오토바이가 뒤에 오다 갑자기 문 열고 내리는 순간에 들어오네요. 아이고. 버스가 좀 더 가서 버스 정류장 여기인가요? 이쪽이네요. 좀 더 가서 내려줬더라면. 그래서 여기에 바짝 붙여갖고 여기는 바짝 붙일 수 없죠. 여기에 바짝 붙여서 내리는 승객이 발이 어디에 놔야 되나요? 발이 내리는 승객 발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닿도록 해야죠. 인도에 바로 발을 내딛도록 바짝 붙여서. 그래서 버스 바퀴가 여기 있으면 버스가 여기까지 있으면 요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가 앞으로는 승객들 내려줄 때 반드시 여기다 바짝 붙여야 됩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크게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버스도 잘못이 있는 거죠. 승객도 발을 여기다 바로 발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내릴 때는 혹시에 대비해서 뒤쪽으로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또 여기 노상 주차장이 쭉 있네요. 그럼 요 앞에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 정류장 요 앞에 불법 주차된 차가 돼 있어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10m 이내는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정류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서 여기서 비스듬히 들어갑니다. 요 앞에 두 대 불법 주차죠. 비스듬히 이거 버스 정류장 바로 여기인데 대지 못 바로 옆에 못 대고 문을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뒤에 자전거 옵니다. 자전거. 아이고 여기서 내리는데 자전거 오면서요. 이곳은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어요. 그럼 자전거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오토바이랑 다르죠. 이럴 때 과연 자전거에 잘못이 있을까? 자전거는 갈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고, 그러나 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좀 버스가 좀 비스듬히 있으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전거에게 조금 잘못, 10% 많으면 20%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전거에 잘못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요. 내리는 승객, 여성 승객이죠. 스커트. 부산에서 아주 좀 오래됐어요. 한 거진 30년 됐을까요? 더 됐을까요? 이 스커트 자락이 여기에 끼어갖고요. 그래서 이 버스가 가다가 스커트 자락에 끼어서 쭉 끌려가다가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문발전 사고냐? 두 발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다가 사고 난 거는 그건 개문발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추락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요. JTBC 한분리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게 몇 회였죠? 한분리 14회였나요? 네. 겨울철에요. 겨울철은 외투를 입잖아요. 네. 왜 끌려가나? 뉴스 보시겠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20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의 소매가 뒷문에 끼이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겼어요? 아무 세상에 승객이 없었나? 내리는 걸 왜 확인을 안 할까? 버스가 2초만 더 생각하지. 버스에서 승객이 내립니다. 문이 닫히면서 입고 있던 롱패딩 소매가 문틈에 낍니다. 소매가 하지만 불과 2초 만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 기사가 뒤늦게 내려 상황을 살피고 119에 신고합니다. 끌려가다 버스에 치인 20대 승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 불쌍해라. 아유 어떡해.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리는 모습만 보고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뒷문에 있는 감지기도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 기사가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건 그럼 용이 많이 나죠. 말도 안 되는 사고야. 아우 승객들도 너무 말이 안 못 봤나? 되는. 승객이 없었던 것 같아. 승객이 있으면 여기 문 나올 텐데 소리 지르는 것도 들렸을 텐데. 문을 가만까지는 안 닫으면 갔을 그치? 텐데. 안에 있는 승객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우 저는 안타까운 끔찍해.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버스 운전자께서요, 승객이 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게 옳죠. 승객들은 이렇게 좀 잡거나 딱 그런 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날리거나 이럴 땐 좀 잘 잡고 예. 타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조심해야겠어요. 버스 탈 때 하이에이시라도 겨울철에 내리다가 미끄러져서 큰 부상으로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 이용할 때요, 차에 탔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맞아. 내릴 때 이 버스나 택시에서 내리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도 항상 내리기 전에 시야 확보. 버스에서 자, 제가 시야 그러면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야 확보. 네, 시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저 뉴스요. 이 뉴스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예, 이게 어젯밤이 언제냐면요. 이게 뉴스가 2021년 1월 22일 뉴스일 겁니다. 그리고 사고는 2021년 1월 19일에 있었어요. 딱 2년 지났죠. 이 뉴스가 JTBC 뉴스에만 나왔는지 다른 데도 나왔는지 제가 그날 이 뉴스를 2021년 1월 20일 날 저녁 때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고 그리고 그 뉴스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롱 패딩이 뒷문에 꼈어요. 꼈는데 문이 그냥 닫힌 겁니다. 이 옷자락 끼면은 센서도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출발하는데 옷이 껴서 끌려가다가 한 20m 끌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뒷바퀴 역과돼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관련해서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문 닫고 출발했는데 그럼 끝이지. 문을 열고 출발했으면은 닫지 않고 출발해서 승객이 떨어졌으면은 그러면 개문발차 사고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 이거 설명을 하면서요. 네, 제가 저건 버스 운전 잘못이 있다. 처벌받는다. 그 승객이 문만 닫고 갈 게 아니라 승객이 안전한 곳에 이동했는지 보고 갔어야지. 그랬으면은 승객이 차에서 또 완전히 벗어나는 걸 보고 갔으면은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긴 옷 같은 거 그런 게 그렇게 그걸 갖다가 바로 내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추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은 승객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당시에 롱패딩이 끼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JTBC 한분리에서도 할 때도요. 이 뉴스도 롱패딩이 끼었더라고. 예, 뒷문에 끼어서 그래서 넘어지면서
뒷바퀴 역과돼서 사망한 걸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볼 때 롱패딩이 낀 걸로 저는 이 방송할 때요. 녹화할 때 제가 저걸 지난 2021년 1월 21일 날 제가 방송한 걸 전 기억을 못 했죠. 뭐 18,000개가 올라가니까요. 저는 그때 이슈화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또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직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변호사님 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제가 뉴스를 보고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이 얘기해서 PD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서 보고 설명한 건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요 뉴스를 이제 PD들하고 작가분들이 이제 준비한 거를 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패딩이 낀 게 아니고요. 20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의 소매가 뒷문에 소매가 끼는 소매가 꼈으면 소매를 확 잡아당기면은 그걸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끌려갔을까? 자, 소매보다 손이 밖에 돼 있잖아, 손. 그 소매가 끼면은 요거만 물이 닫히면서 입고 있던 롱패딩 소매가 문틈에 낍니다. 하지만 불과 지금 2초 소매가 아니에요. 여기 팔 절반 이상 낀 거예요. 저거 소매가 아닌 거. 소매 같으면 여기 요거만 껴서 팍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경찰에서 소매가 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뉴스에서 그래 나왔는데요. 이 유족들이 이제 20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 소매가 낀 게 팔이 꼈어. 팔. 그래갖고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네, 거기도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하소연도 하시고요. 결국은 팔이 낀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팔이 낀 게 보이네요. 영상에서도 지금 팔이 껴서 끌려가잖아요. 팔이요. 네, 팔이. 네, 팔. 팔이 낀 채로요. 버스 기사가 예.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요. 팔이 낀 채. 것으로 팔이 낀 채. 예. 근데 마치 소매가 낀 것처럼 그 소매가 꼈으면 본인이 왜 롱패딩 입었어? 그래갖고 본인이 그 부주의한 거 아니야? 그 긴 거 입어서 본인이 이렇게 잘했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네요. 아이 참. 영상을 좀 미리 좀 자세히 좀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나중에 보니까 팔이 낀 거를 저거는 팔이 아직 있는데 차 문을 닫고 그냥 가더니 그리고요 또 센서가 안 울렸다 그러는데 센서가 이거 다시 닫고요. 예. 센서 그 실험을 해봤대요. 우산대를 꽂아봤대요. 센서 안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거, 고장난 거. 요즘 센서가 다 울리죠. 근데 저게 마을 버스인지 시내 버스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게 센서가 안 울린다는 거예요. 실험해봤어요, 경찰이요. 그래서 이 유족분들 1월 19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오늘이 1월 22일, 지난 1월 19일 예, 딸을 잃은 우리 그 부모님 설을 맞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실까요? 이 사고로 저 버스 기사는 승객이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차를 출발시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일 때 금고 1년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것은 이 버스 기사로서의 기본적인 걸 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처벌받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은 아이고 참 잘못 하나도 없는 내 딸을 잃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설을 맞아서 작년에 펑펑 우시고 또 올해도 또 눈물을 흘리실 그 부모님들 마음에 위로의 뜻을 전하고요. 전국에 우리 우선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승무사원분들 승객이 차에서
벗어난 것을 뒷거울 보면 나오잖아요. 거울에 딱 보고요. 그래서 승객이 다 내리고 마지막 내린 승객이 완전히 차에서 벗어난 걸 보고 그리고 문을 닫고 출발하기 전에 혹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판이 끼인 채로 끌려가면서 뛰더라도 결국 차가 속도 내면은 넘어지면서 뒷바퀴 역과돼서 그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떠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롱패딩이 문제가 아니죠.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 내 차에서 내린 승객이 완전히 내 차에서 안전한 곳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떠난 지 2년이 된 우리 이 어린 딸, 우리 20대 승객 언론 보도에 의하면 퇴근 후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고 그러던데요. 아유 참 영원히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난 우리 딸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거 서강대교? 네, 서강대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뭐야? 다시 뭐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맞죠? 여기 어떤 사람 또 하나 있네요. 아내분이요. 사진 찍나 봐. 아니야. 사진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 차를 세웠어요. 안전지대. 그렇죠. 안전지대는 이럴 때 세우는 거죠. 네. 저 아무래도 저 자살하려는 것 같은데. 저러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불안해요. 후다닥 가면 확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까 거기 서 있는 분하고 수신호로, 혹시 저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서로, 이러면서 수신호 서서히 다가갑니다. 저 옆에도 또 한 분 다가가고 계시죠? 네, 저기도, 요쪽도 한 분이 근처에서, 네, 눈치 못 채게 해야 되잖아요. 네, 잠자리 뒤에 이렇게 다가가듯이 표시 안 나게. 네. 저렇게 있다가, 저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난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네, 경찰에 연락을 하면서 서서히 다가갑니다. 경찰에 연락하면은, 그러면 저기는 누가 올까요? 소방차가 올까요? 112 순찰차가 올까요? 저 밑에 수상경찰. 네, 한강 수상경찰. 네, 그쪽에 지금 출동한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네요. 옳지, 거의 다 왔대요. 네, 수상구조대, 경찰이 왔대요. 자, 지금 밑에 도착했대요. 아차! 예! 이제는, 만약에 뛰어내리더라도 밑에 배가 와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손이 너무 차갑더래요. 그리고 이제 소방차 저기 오네요. 네, 소방차 오고 경찰 올 때까지 거기서 이제 진정시키면서 거기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예, 지금 왔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저 여성분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대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분 판단을 참 잘하신 거죠. 섣불리 다가가면 그냥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경찰에 연락해서 네, 밑에 배가 이제 또 도착했다는 거 듣고 그리고서 옆에 있던 다른 행인하고 그때도요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요. 그래갖고 둘이 같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시던 저 젊은 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실연당해서 그랬는지 또는
취업이 안 돼서 그랬는지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십시다. 아, 진짜 한 생명을 구하신 이분 정말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이분한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아무것도 없고요. 블랙박스가 조금 안 좋죠? 선명하게 잘 찍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블랙박스, 이거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